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부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자꾸 내려놓는 공부이면서 다시 새로운 고정관념을 생성시키지 않는 공부거든요. 다시 한번 말을 할게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내려놓고 새로운 고정관념을 생성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거 하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딱 말하자면 어떤 현상 또는 어떤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그 감사합니다를 우선 딱 감사합니다. 그것이 좋던가 그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가 아니거든요. 어떤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단지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일 따름이라 거기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실은. 그런데 좋다 나쁘다로 분별하는 것은 나의 입장이었을 때 좋다 나쁘다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단지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황일 뿐이에요.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도 하지만 저번에 천리거사님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는 것은 어떤 인연과 조건이 일어났을 때 나의 말하자면 의지를 거기에다가 나의 분별을 일단은 넣지 않는 거죠. 감사합니다. 무조건 수용하는 거죠. 무조건 수용. 이 점이 감사합니다의 가장 큰 뜻이 될 겁니다. 가장 큰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일단 첫째 수용이 되면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을 낳을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이 내가 어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우리 99.999%입니다. 내가 지금 전생에 뭔지도 모르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인연과 조건이 일어났을 때 이 일어난 인연과 조건에 대해서 내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우선 감사합니다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감사합니다 그거를 할 때 어떤 우리 왜 어릴 때 그런 동화 읽은 적이 있으시죠? 썩은 사과.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무엇을 갖고 갔지? 제일 처음에 묘강아 뭐 갖고 갔지? 무슨 양인가 염소인가 갖고 가가지고 그거보다 나쁜 거하고 또 갖고 또 나중에 그거보다 또 나쁜 거하고 갖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와서 내가 오래도 전에 읽어서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양하고 그보다 더 말하자면 우리가 말할 때 가치가 낮은 것으로 바꿔서 할머니가 당장 그걸 왜 그걸로 바꿔요? 막 이렇게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참 잘했어요. 이래요. 정말 잘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또 나쁜 거하고 또 바꿨거든. 할아버지가 정말 잘했어요. 잘했어요. 나중에는 그거를 나중에 제일 양을 끌고 나갔던가 하여튼 양을 끌고 나가서 들고 온 게 뭐냐면 썩은 사과예요. 썩은 사과 한 후대를 들고 왔어요. 그런 동화 있지요? 보셨지요? 썩은 사과를 갖고 왔는데 할머니가 정말 잘했다고 하거든. 정말 잘했다고. 근데 그 썩은 사과가 정말로 그 다음에
어렵죠. 왜냐하면 이해득실을 따지고 시비를 붙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많이 따지다가 보면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그 반야신경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번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보의 적이라고 해요. 이 내 속에서 막 이해득실을 따지고 막 이렇게 시비를 붙고 하는 것이 내보의 적이라. 근데 외보의 적에는 그렇게 많이 외보의 적을 봐서 그것이 나에게도 내가 딱 인지하는 순간 내보의 적이 되거든. 그래서 내보의 적에게는 숨을 곳도 없고 내하고 한시도 떨어지지도 않아. 이게 외보의 적은 숨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적에게 피할 수도 있는데 나의 내보의 적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자기가 파악하는 것이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 감사합니다가 그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자꾸 내려놓고 새로운 고정관념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상의 공부입니다. 그게 진짜 불교 공부예요. 그래서 고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사상은 대승불교 전체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교리라고 할 수가 있다. 당연하죠. 연기와 부처님의 삼법이니 바로 이 뜻입니다. 일체의 존재를 상이상대, 상호의존이라는 연결의 입장에서 파악하며 일체의 아집과 법집, 아공과 법공이지요. 아집과 법집을 배격한 무액차제의 세계를 전개하려고 한 것이다. 공은 존재는 자체, 실체, 아라는 것이 없음을 뜻한다. 이 공이라는 것. 공, 빔. 일체의 말하자면 자체와 실체와 내라는 것이 없으면서 일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 교리는 이미 고타마 부타 당시의 원시불교에서 모든 현상은 인연소생, 인연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바다, 이 말이죠. 인연소생. 즉 인과 연이 임시로 화합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인 제법 무아에 해당한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겠죠? 제법 무아라는 것이 무엇인가? 재행무상이 어째서 재행무상인가? 인과 연에 의해서 임시로 화합된 일체의 모습에는 그 모습에는 실체가 없어. 그것이 제법무하고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늘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입니다. 각 개인 자신의 존재를 포함한 모든 존재, 법은 인연에 따라 생기한 것이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 나타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의 법칙에 의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만 그 존재성이 가짜 임시로 가짜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온도 색수상 행식도 임시로 이게 화합이 된 거죠. 색수상 행식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죠. 색수상행식, 몸과 중심이라는 것도 바로 화합이며 실제로 나라
것, 오온에도 거기에는 어떠한 항상 불변한 자나 실제 같은 것이 없는 재행무상, 재범무아이며 때문에 모든 것은 공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삼법인의 재행무상, 재범무아. 재행무상이고 재범무아니까 만약에 이치를 모르면 일체가 괴고지요. 일체가 모든 괴로움이다. 재행무상이고 재범무아니까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데 자꾸 머무니까 전부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공사상에는 공을 관조하는 것이 곧 연기의 법칙을 보는 것이며 또한 진실한 세계인 중도의 진리에 눈을 뜨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또한 대승불교 실천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공을 관조한다. 공을 관조한다는 것은 빈 것을 이렇게 관조한다. 이 말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는 자체성이 없다라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공을 관조하는 겁니다. 공을 관조하는 것이 곧 연결의 법칙을 보는 것이며 이것이 곧 중도입니다. 일체의 모습에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으니까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남자다, 여자다, 선이다, 악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미하다, 깨달았다. 이러한 양면에 떨어지지 않는 거지요. 선에도 실체가 없고 악에도 실체가 없고 부처에도 실체가 없고 또 중생에도 실체가 없고 이름뿐인 중생, 이름뿐인 부처가 되는 거죠. 또 이름뿐인 있다, 이름뿐인 없다. 왜?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연기, 공을 관조하는 것이 연기의 법칙을 보는 것이고 곧 이것이 중도의 진리에 눈을 뜨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효정보살님, 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네, 좋습니다. 중도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말같이 생각이 드는데 이 연기의 법칙을 확실히 이해를 하면 바로 그 공성, 공리, 공성을 이해를 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중도의 이치가 된다는 겁니다. 왜? 상대되는 양변에 있는 모든 것이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임시로 화합된 거기에는 그게 없다. 실체가 없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습공식을 하면 꼭 먹고 안 먹는 거죠. 정확하게만 이해를 하면요. 내가 왜 모습공식을 하는가? 모습공식이 왜 중요한가? 이게 이제 확실히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습공식을 안 해갖고는 그냥 어떻게 아느냐? 그냥 수박 거달기로 아는 거죠. 수박 거달기로 알아. 수박 거달기로 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억이나 정보나 지식에 의해서 왜곡되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냐? 거기에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무악이 때문이다. 이 말이죠, 지금요. 그렇게 해서 늘 만약에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화가 확 나. 그럼 화 실체가 없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지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이것이 허공성이지. 일체의 공성의 나툼이지. 그 말이죠. 그래서 근데 165사님은 그 모습공식 할 때 자체성이 없다까지 다 붙여서 하셨죠. 계속 붙여서 하셨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거를 내가 계속 이렇게 반복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시점에 가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너머를 순간적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해석된 것이 아니고 그 고정관념을 놔버린 상태의 새로운 아우트라인을 벗어나는 그것이 탁 다가올 때가 있어요. 탁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마음이 확 좀 열리겠죠. 실은요. 여기 그 밑에 보면 특히 대승경전 중 반야경과 이에 입각하여 용수가 저술한 논설인 충론에서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요거를 이제 충론 제24장 관사제품에는 아래와 같은 유명한 인연소생법. 인연은 말하자면 존재 현상은 인과 연에 의해 생기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개성이 있는데 요거 저도 이제 거기에 새말간에서의 요거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한글로만 된 거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의 법이 고정된 성품을 지니고 있다면 곧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설명한다.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 존재이다. 나는 이것을 공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한 가명이라고도 말하며 중도의 이치라고도 말한다. 단 하나의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예, 거기까지나요? 각각의 법이 고정된 성품, 정성이라고 되어 있죠. 말하자면 다른 말로 실체가 있으면 이 말이죠. 만약에 법계가 법계로서의 실체가 있고 묘광이가 묘광이로서의 실체가 있고 이 컵이 실체가 있고 뭐 사나와 돼지가 실체가 있고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해서 생각이 실체가 있고 깨달음이 실체가 있고 미함이 실체가 있다면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설명한다.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이다. 법은 일체법을 얘기하는데 존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존재보다는 일체법이 더 나은 현상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나는 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하다라고 옆에 무라고 되어 있죠. 이제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 그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한자를 보면 중인 인연 연생법 두 번째 줄, 한자 두 번째 줄, 아슬 즉 시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라는 뜻이 없다라는 뜻이 그냥 완전 당면하는 없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없다라는 것이 밑으로 가면 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역을 나는 이것을 공하다라고 얘기한다. 우리 반야시경에 보면 처음에 이제 공, 색적 시공, 공적 시생 나오다가 나중에 무 아니 비설시니 무색성량 무자로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공하다라고 무라고 말하는 이것이 가명이라는 것입니다. 공하다, 무다 이런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빌려온 거지요. 공하다라는 이름을 빌려온 겁니다. 가명이라고도 말하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중도 이치라고도 말한다. 아까 얘기했죠. 인과 연이 만나면 거기에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으니까 양변에 떨어지질 않죠. 부처다. 부처의 실체가 없어. 중생이다. 중생이라는 실체가 없어.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하니까 부처에도 중생에도 그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의 이치.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공, 연기, 공, 중도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게 한 큐로 쫙 꿰어져 있는 거지요. 쫙 꿰어져 있는 겁니다. 중도는 저기 따로가 있고 또 공이라는 것은 저기 따로가 있고 연기라는 것이 저기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와 공과 중도가 한 큐에 딱 꿰뚫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일체만법 허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체만법 허공성이라고.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인 법을 공하다라고 나는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일체의 법을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나는 말한다. 공하다라는 공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공도 빌려온 단어죠. 공이라는 게 실제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일체의 법을 그것을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여러 인과 연이 다 갖추어져서 화합하면 비로소 뭐가 생긴다? 모습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물이 생긴다. 모습이 생겨나. 따라서 이 모습은 여러 인과 연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모습 자체는 고정된 성품, 자체성이지요. 고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은 공하다. 그 성품이 공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정된 성품, 자성이 없으므로 공하다. 그런데 이 공함도 또한 다시 공한데 이 말은 공하다라는 것이 뭐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공하다라는 것이 어떤 딱 고정된 그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죠. 공하다라는 것도. 그래서 공하다라는 것도 다시 공하다. 다른 말은 빈 것도 다시 또 빈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단지 중생을 이 공의 도리로 본래의 그 공성, 공적 영지하고 청정 강명한 그 본성으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공하다라는 이름을 빌려서 가명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하시죠? 공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름. 허공 빌려서 쓰는 이름이에요. 맨날 그 백공생 그렇게 얘기했죠. 허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허공은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하는데 허공을 빌려서 쓰는 이름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 공도 많은 단어 중에서 공이라는 이름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벗어나기에 중도라 이름한다. 유다, 무다 이랬을 때 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유.
접선으로 생긴 무. 그러니까 유무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거지요. 실체가 없으니까 있다, 없다에 어떻게 된다? 맞아, 양극단으로 떨어진지. 보통은 옳다 하면은 옳은 것에 매몰되고, 그러다 그런 것에 매몰이 되는데, 옳은 것도 실체가 없고 그런 것도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양극단을 벗어나기에 중도라고 이릅니다. 법은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했죠.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임시로 화합된 것을 법이라고 하죠. 있기 때문에 법을 있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또한 법은 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을 없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 법을 있다라고 하는데 실체가 없어. 그러나 또 우리의 업식에 따라서 일체 모습을 또 나타내. 이렇게. 그러니까 또 없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법이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법은 여러 인과 연에 의존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처님의 연기법에 위배가 되는 거죠. 이게요. 여러 인과 연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없는 것이다. 인과 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연기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공하지 않는 법, 이렇게 연기하지 않는 존재 또는 고정된 성품을 가진 존재란 있을 수가 없다. 공하지 않는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연기로 인해서 다 전부 임시로 화합되는 것이다. 일체의 법이. 다른 말로 하면 일체의 모든 법은 허공꽃이다. 이 말이죠. 지금 허공꽃이다.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에 아공, 법공, 구공이 있는데 요거는 공부를 꼭 이번에 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30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상공은 아공, 법공, 구공을 통칭하는 불교 용어이다. 삼공의 각각은 증득한 경지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경지를 증득하기 위한 수단을 뜻하기도 한다. 아공은 실화가 없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색수, 상행식의 오온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존재로 진실로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다. 공무는 것을 뜻한다. 또 수행에 의해 나라는 관념과 나의 소유물이라는 주관적 미집인 아집을 벗어난 경지를 뜻한다. 법공은 제법 또는 만유, 즉 물질과 마음의 모든 존재는 모두 원인과 결과, 즉 인연법에 의해 생긴 임시적인 가짜 존재로서 거기에는 고정된 실체로서 집착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만유의 체가 없다는 것 뜻한다. 또 수행에 의해 물질과 마음의 여러 가지에 대한 객관적 미집인 법집을 벗어난 경지를 뜻한다. 구공, 아공과 법공의 경지에 차례로 도달한 후 다시 그 아공과 법공까지도 버려 비로소 제법의 본성에 개합하는 것을 뜻한다. 또 수행에 의해 이러한 경지를 증득한 것을 뜻한다. 네, 우리 삼법인에 보면 제행무상이 있고 제법무화가 있어요, 그죠? 그 무화 중에 인무화, 법무화로 나뉩니다. 인무화라는 것이 바로 아공입니다. 인무화가. 그다음 법무화가 법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공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삼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공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의 그 오온,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 색수상행식이 뭘로? 임시로 화합해서 이루어진 존재로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무아예요. 인무아 아공. 허공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만법이 이것도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어. 그래서 이거 가짜니까 이것이 법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공과 법, 내가 비었고 일체 만법이 비었다라는 것도 비었다라는데 만약에 거기에 집착한다면 이걸 비었다라고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일체만법 홍성이라는 그 챕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홍에 대해서 좀 개발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공을 이해를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홍정아 도가님. 예, 연기법입니다. 연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기. 인과 연애에서 우리말로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어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내 자체, 말하자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뭐지? 변하고 헛것이고 헛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이렇게 하는 것이 모습 공식. 모습 공식에 머리로 뺑뺑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인연의 화합이야. 그래서 거기 실체가 없어. 이것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연기와 공성이 바로 공리거든요. 공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성의 연기와 공성에 대한 정견이 서요. 정견이 서면서 일체만법이 전부 허공성이구나. 그런 이제 이치를 파악을 하게 되죠. 일체만법이 전부 다 허공성이다.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 입으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을 100번, 1000번 말해봐야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지를 않아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무엇이 와도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거기 실체가 없는 거야. 주체, 객체가 능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내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모습이고, 내가 쓰는 방식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면 그냥 허공성이 되는 거죠.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주관과 객관이 나뉘어진, 그러니까 허공으로서 내가 말한다, 내가 듣는다,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이제 새말기가 되는데, 그 나라고 할 때 주관과 객관이 나뉘어진 거 아닌 거 아시죠? 왜?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니까요. 허공성이라 어떤 실체도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청정하니까요. 공하다라는 건 청정하다,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내가 있고 하이는 객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새말기가 되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나와 상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허공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말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한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좀 의문이 나는 상황이 내가 모두 공식을 이때까지 하는데 나는 좀 이렇게 해왔다. 오늘 얘기한 데서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기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밖에야 물어볼 거 없어? 법신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한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법신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주체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꽉 붙잡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공부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소가 있으면 뭐다? 홍성이 아닙니다. 생활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체와 객체로 나눠지죠. 그게. 근데 잡는 주체도 허공성이고 잡히는 객체도 허공성이에요. 허공이 하나예요. 허공이 하나. 허공이 하나니 배봉 선생님 본문에 그런데 잘 모르겠으면 허공이 하나니 자꾸만 하라고. 잘 모르겠으면 허공이 하나니. 그 말은 주체와 객체로 나누지 말라는 얘기죠. 주체도 공성이고 객체도 공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 법편은 이것으로 마치고 반야신문 같이